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주현 대표의 종목부터 볼까요? JMT와 제주은행, 레고캠바이오, 신신제약, 이원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박수범 이사의 종목은 동원시스템즈, LG생활건강, HD 현대일렉트릭, 하나오션, 두산로보틱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더 10가지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데 좋은 종목들이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궁금증이 생겼다,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1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답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릴레이 이어가 봐야겠죠? 이주현 대표님의 6번째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JMT 가지고 왔습니다. JMT. 네, 일단은 JMT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애플의 아이폰 탑재용 OLED PBA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제 최근에 그 애플 수혜 기업, 숨겨진 애플 수혜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주가상으로도 부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도 굉장히 탄력적인 어떤 그 주가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올해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 예정인데 거기에 이제 적용되는 OLED 제품을 생산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생산 물량도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애플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OLED인 만큼 애플의 OLED 채택하는 그런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어떤 실적상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올해 출시 예정인 이 아이패드 프로부터 OLED 패널이 적용이 되고요. 이후에 2025년, 내년이죠. 내년이랑 내후년에는 일반 모델에까지 OLED가 적용이 될 걸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뭐 2026년 그리고 2027년 이때는 맥북이라던가 아이폰, 아이패드, 뭐 폴더블 같이 애플에서 나오는 뭐 전 제품들, 뭐 전자기기 대부분이 이제 OLED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되고 나서 JMT의 실적도 같이 좀 크게 개선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애플의 어떤 OLED 적용에 따른 어떤 수혜 기대감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제가 오늘 JMT를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에 한국컴퓨터도 좀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PBR 네, JMT까지 자세하게 설명 딱 맞춰서 해주신 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박수범 이사님의 6번째 종목 동원 시스템즈를 가지고 오셨는데 앞서서도 뭐 2차 전지 종목도 몇 개 알려주셨는데 요즘 테슬라 주가가 안 좋으니까 2차 전지 더 갈 수 있을까? 지금 좀 아쉽거든요. 가다가 멈춘 듯한 느낌인데 동원 시스템즈 포함해서 2차 전지 괜찮을까요? 네, 뭐 테슬라는 돈을 못 벌더라도 동원 시스템즈는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동원 시스템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하면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동원 참치캔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네. 실제적으로 동원 참치캔의 이제 캔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랬던 회사가 2021년도에 뭐 MKC라는 회사를 이제 흡수 합병하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2차 전지용 캔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또 주가 흐름도 그렇고 좋은 상승 흐름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LG 엔솔이 이번에 4680 배터리를 만들어서 테슬라에 납품한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동사 또한 그 4680의 그 만드는 캔을 동사에서 이제 단독 수주를 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뭐 그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아웃퍼폼을 보여줄 수 있는 상당히 좀 좋은 기업으로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좀 시작이고 거래량도 이제 형성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멀티플을 많이 줄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지금 뭐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어요. 하루도 안 쉬고. 네. 엄청나게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찍어서 물량이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연기금 자금 쪽 안에서도 패시브적인 성향이 그렇습니다. 연기금의 수급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동원 시스템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주현 대표님의 종목 하겠습니다. 제주은행 주셨는데 장투미주님이 유튜브에서 질문 주셨어요. 제주은행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진입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가요? 한 번에 너무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요. 좀 네.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일단은 충분히 뭐 전고점 돌파는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저PBR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최근에는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땐 조정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달 또 주총의 달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주은행도 그 관점에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금융업종 중에서도 이 PF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게 이제 증권업종인데 이 증권업보다는 아무래도 은행이라던가 보험 쪽에서 관심이 좀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부에서 시중은행에 대한 인가 조건을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을 또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상장돼 있는 지방은행이 이런 관련주로 엮이면서 좀 상승 탄력이 받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작년부터 5대 시중은행의 독점을 좀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방은행의 이 시중은행 전환 요건을 완화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DGB 대구은행이 사명을 IM뱅크로 바꾸고요.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요청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1분기 안에 상반기 안으로 좀 결론이 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거에 따른 어떤 제주은행도 마찬가지로 같은 모멘텀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은행 어제 뭐 급등이 좀 20% 넘게 나왔지만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박수범 이사님의 종목 바로 갈 텐데 LG생활건강 주셨어요. 네. LG생활건강은 또 몸집도 큰 종목이고 네. 그런데 주가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네네. 연기금이 사니까 이것도 가져오신 겁니까?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왜 연기금 매수를 할까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매출이 워낙 좀 좋았던 기업들이다 보니까 네. 작년에 중국의 소비 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실제적으로 실적도 그렇게 뭐 그렇다 해서 뭐 실적이 상당히 좀 뭐 크게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 뭐 물론 전년 대비해서는 좀 안 좋긴 안 좋았지만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시간에 원래 좀 추천을 했던 종목이에요. 투자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LG생활건강은 앞으로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이제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작년에 좋았던 인디밴드 관련된 CMO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잉글우드 랩이라든가 코스메카 코리아라든가 이런 쪽이 좀 강했어요. 근데 어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이제 중소형 화장품주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실적이 너무나 좋아서 작년보다 실적이 올해 더 좋을 수 있냐? 라는 부분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좀 달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형 화장품 회사들의 반격이 시작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로컬 기업들을 또 인수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라든가 북미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도 적극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생활건강까지 주셨어요. 이제 화장품주는 대형주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라고 선택을 해주셨고. 자, 이번에 이주연 대표님 다음 종목이요. 네, 레고캠바이오 가지고 왔습니다. 레고캠바이오? 네,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굉장히 좀 뜨거운 종목이기도 한데 앞으로 더 기대해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레고캠바이오는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던 ADC 기술 쪽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합성신약 분야에서도 굉장히 좀 차별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글로벌 제약사들이랑 기술 이전 계약만 맺은 것만 봐도 총 한 13건 정도 되고요. 네. 최대한 8조 7천억 원 정도가 되는 그런 대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기술력을 좀 높게 평가받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다음 달에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마케가 있죠. 3월 달이 보통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한 4년 정도 동안에 제약바이오들이 빠졌던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3월 달에는 대부분이 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앞으로 한 4월 암학회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받아서 상승 탄력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미국의 암학회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ADC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ADC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자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과도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기업인 레고캠 바이오에 대한 어떤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이런 기술력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글로벌 제약사 수준의 어떤 연구개발 투자금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탄력도 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땡! 좋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3월에는 제약 바이오를 보자라는 의견을 하나 더 주셨고, 자 이번에는 박수범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저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가져나왔고요. 네, 이번엔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네요. 네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에도 제가 이 시간에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뭐 리뷰 차원에서 좀 한 번 더 좀 가져나왔는데, 좋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변압기라든가 송배전 쪽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물론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뭐 그 부분에서 이제 UAM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아무튼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펼쳐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력 공급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HD 현대일렉트릭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효성중공업이라든가 LS일렉트릭이라든가 뭐 일전전기라든가 재룡전기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긴 하지만 동사가 가장 많은 지금 이제 수주 잔고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수주 잔고가 8조 원 정도라고 좀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네.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수주 잔고가 10조 원 이상은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네. 뭐 그렇다면 HD 일렉트릭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런 강한 상승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강력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수급의 주체이자 그리고 주가 상승의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수급적인 움직임들도 너무 강하고 좋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네. 높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 이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님 9번째입니다. 네, 신신제약이라는 신신제약. 종목 가지고 왔고요. 네. 이제 신신파스 이런 걸로 많이들 그쵸? 알고 계시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소염 진통제 분야에서 인지도를 굉장히 높게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브랜드 파워 1등을 하기도 했을 만큼 좀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굉장히 많이 다각화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신규 파이프라인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모멘텀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4년 연속으로 붙이는 관절염 치료제 부문에서는 뭐 브랜드 대상까지 뭐 수상하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오늘도 좀 살짝 시세가 나오고 윗골이 살짝 달고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연매출 1,000억 원을 최초로 돌파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같이 보도가 되면서 네. 오늘 시장에서도 같이 좀 부각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도 뭐 계속 건강기능식품이라던가 전문의약품 뭐 이런 등등등 해서 신규 파이프라인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뭐 기존 제품의 제형을 변경하거나 뭐 이런 모멘텀도 계속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그럴 좀 예정인 기업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제약바이오 뭐 지속적으로 그렇긴 했습니다만 제약바이오 쪽에서 강한 모멘텀이 되는 게 또 탈모, 뭐 치매 뭐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신신제약이 이번에 마이크로니들 적용한 비만과 탈모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엄청나게 크게 시세가 나왔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최근에도 저점도 계속 높여나가면서 좀 계속적으로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만 또 상승 출발하기 전에 네.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신제약 이제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다라고 결론 내주셨고요. 자 이번에 박수범 이사님 9번째 종목이죠. 네, 하나오션을 좀 들고 하나오션. 나왔습니다. 네, 하나오션을 들고 나왔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까지 전체적으로 조선 쪽의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쵸. 근데 하반기에 좋지 못했는데 우리가 좀 그 이유를 좀 보게 되자면 수주 물량도 조금 줄어든 부분들도 있었고 기대만큼 뭐 수주 물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은데 그쵸. 워낙 뭐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반기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더 큰 상승을 좀 바랬던 부분들이었는데 뭐 생각보다는 그냥
뭐 고만고만했다라는 이유와 그에 따른 이제 후판 가격도 납품 가격이 2배나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선 성과에 대한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이었고 근데 올해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올해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뭐 지금 HD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64척을 이제 이미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주를 많이 하면서 18척까지 수주했습니다. 근데 하나오션은 올해 4척을 수주했어요. 가장 적은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이제 카타르에서 지금 현재 12척의 LNG 선을 이제 거의 계약을 사인하기 직전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이 조만간 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3월 말 이전에는 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통해서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도 지금 현재 좀 보게 되면 네. 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하나오션 오늘도 좋은 흐름 좀 나타내고 10% 넘게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추이 계속 지켜보겠고요. 자, 이번에 이주연 대표님 마지막 종목이에요. 네, 이원이라는 종목 이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 기업이고요. 뭐 LPG라던가 LNG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이 동종업계 SK가스랑 좀 경쟁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SK에 대비해서 조금 이제 디스카운트가 많이 된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LPG 특히나 LPG 판매 사업 쪽으로 봤을 때 연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이익 성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제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맞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으로의 뭐 성장성이 없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닌 게 앞으로 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그런 성장성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특히나 제가 아까도 수소 관련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두산밥켓이 수소 지게차를 또 공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원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어떤 신사업으로 수소를 낙점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암모니아라던가 수소 에너지 사업에서 좀 두각을 드러낼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캐나다 쪽에서도 함께 좀 법인을 통해서 이제 블루 수소를 생산하고 이 블루 암모니아를 전환하는 이런 기술들까지 같이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신재생 관련한 사업 분야에서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저 PBR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력을 좀 찾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렇습니다. 입니다. 네. 이원까지 마지막 종목까지 설명해 주셨고 자 이번에 박수범 이사님 마지막 종목은요? 네, 마지막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를 가져왔고요. 네, 두산 로보틱스를 가져 나왔는데 현재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상승 흐름들 너무나 강하고 좋죠.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 시청자분들 중에 가지고 계시다면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좀 보유하자라는 관점입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뭐 로봇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국내에서는 지금 협동 로봇 쪽으로 해서는 이제 국내 1위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로봇 회사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탑 10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국내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그 정도로 해외 쪽에서도 상당히 좀 실력을 인정받고 기술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북미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에도 많은 수출 물량을 좀 보여주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가 지금 현재 많이 좀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협동 로봇이라든가 많이 더 지금 현재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매년 매출은 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플러스 전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단점입니다. 뭐냐면 이제 시작되는 시장이고 이제 뭔가가 갖춰져 나가는 이제 산업군이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좀 실적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매출을 일단은 끌어올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보다는 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따져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는 지금 로봇 산업들이 워낙 좋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수원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대략 2,200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올해 하반기까지 해서 4,000대 이상의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 캐파를 증설하겠다는 얘기가 좀 알겠습니다. 자, 캐파 증설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두산 로보틱스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개 다 소개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두 분이 탑픽 종목을 오늘 종목명만 딱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요? 어떤 종목이에요?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 네. 제주은행을 골라주셨고요. 박수범 이사님은요? 저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까지 골라주셨습니다. 시청자분이 두산 로보틱스 그럼 매도가, 목표가만 제시해 주세요. 이게 질문이 들어와서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현재 뭐 9만 원대를 좀 넘겼는데 일단 이제 1차적으로는 지금 11만 원까지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8만 원 좀 제시해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11만 원 더 이상 더 올라간다라고 좀 보고는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11만 원. 그 다음에 이 시간에 또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로보틱스와 제주은행을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